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랩의 24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653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동일하고 전년도 동기 대비 24% 성장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마진 같은 경우는 39%에서 57.7% 그리고 60.3%까지 오르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다만 순이익 같은 경우는 플러스 35밀리언에서 마이너스 104밀리언까지 떨어지는 모습은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마진 향상은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바로 이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인센티브가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인다는 것은 신뢰를 주는 고객이나 드라이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서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오히려 페널티가 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선진국은 페널티가 주어지는 사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 택시 불렀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금액 2,000원, 3,000원 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남아는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운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센티브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은 회사의 마진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매출 세부 유형으로 보면 이번에 세그먼트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엔터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자, 그래서 39밀리언이던 엔터 부분의 대부분은 뭐였습니까? 네, 광고였죠. 자, 이 광고 부분을 각 세그먼트로 분리를 한 건데요. 자, 딜리버리 매출 같은 경우는 320일에서 350밀리언으로 증가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딜리버리는 감소한 겁니다. 이 39밀리언의 대부분은 뭐였습니까? 네, 바로 식당이나 레스토랑, 개인 사업자들의 광고 매출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분기 때는 약 360밀리언에서 350밀리언 감소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인데요. 모빌리티는 237밀리언에서 247밀리언, 10밀리언 증가했습니다. 자, 이 모빌리티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는 관광산업이 가장 큰 산업이고 1분기 때 관광객이 가장 저조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금융 부분은 56밀리언에서 55밀리언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산 같은 경우는 8.8빌리언에서 8.1빌리언 감소했고요. 부채도 2.3에서 1.4까지 크게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36%에서 22%까지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죠. 지금 회사는 계속해서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이 자산을 부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5.1빌리언에서 4.2빌리언까지 감소했죠. 그럼에도 시가총액을 생각해 봤을 때 시가총액의 약 30%를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이 많은 회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였다가 23년 3분기 크게 현금 흐름이 개선됐고 4분기, 1분기 약한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회사가 본격적으로 금융 산업에 램핑을 했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을 보면 실질적인 본산업, 실질적인 딜리버리, 모빌리티에서는 77밀리언의 플러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데 어떻습니까? 금융사업을 램핑하면서 금융대출, 이 금액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산업이 계속해서 커갈 것이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PS 레이쇼는 5.6이고요. PER 같은 경우는 90으로 됐다가 이번에 순이익이 적자가 나면서 마이너스 35가 됐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도 0.01에서 마이너스 0.01로 적자를 기록했죠. 주식의 숫자는 이 회사가 주식 보상을 꽤나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3.8빌리언에서 3.95빌리언까지 주식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는 기간이 75.5%에서 74.5%로 1포인트 감소한 모습 보여줬죠. 자, 숏 비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데요.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펙 상장된 주식 중에 아마 이 정도의 숏 비중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연간 가이던스를 조정했는데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2.75에서 2.75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4년도 1분기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분기를 3분할을 한다면 약 700밀리언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다음 분기에 약 700밀리언 그 중간 정도 약 670, 680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에비타 가이던스였는데요. 200밀리언에서 270밀리언까지 엄청나게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광고 분야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금융 분야는 현재 에비타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에비타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금융 분야에서 에비타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순이익으로 가는 길이 좀 더 가까워졌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명절, 그 다음에 라마단 등으로 1분기 매출은 좋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우리가 선방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승인받은 500밀리언, 자사주 구매 500밀리언 중 97밀리언을 자사주 구매에 사용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했었는데 처음으로 자사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약 100억 달러 정도면 굉장히 큰 자사주 규모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 숫자가 굉장히 많죠. 3.7빌리언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이 많죠. 주식 숫자가. 자, 이 해소를 위해서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라고 하는데 자사주 구매밖에 답이 없겠죠. 주식 병합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이 딜리버리 광고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전년도 동기 대비 46% 증가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비타와 마진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월 현재 딜리버리의 성장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빅테크와 협업을 강화하겠다. 시트립, 알리페이, 위챗 이런 예약 관련된 앱들과 연계를 통해서 원활하게 귀찮은 로그인이나 신원 확인 이런 거 없이 원활하게 연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해외 여행객들의 증가가 가파르기 때문에 다음 분기 모빌리티 성장이 기대가 되고, 특히 중국의 비자 면제 등의 이슈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가한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딜리버리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타일랜드 같은 경우는 6개의 소규모 언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언어에 번역 기능을 장착해서 고객 편의성을 증가시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라이버들의 90%에 가까운 운전자들이 그랩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업데이트가 잘 되고 사용자 편의성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남아를 이 그랩 내비게이션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매출은 53% 상승했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금융 분야의 매출 상승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고, 현재 총 대출은 4억 8,300만 달러, 64% 증가했고요. 연체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금융 분야는 아직 성장할 룸이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대부분은 딜리버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엔터테인 세그먼트를 없애고 딜리버리에 포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딜리버리가 지금 현재 3%, 에비타 기준 3% 수익밖에 안 되는데 이 딜리버리가 포함되면 3%보다 훨씬 올라가는 마진율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주식 보상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분기당 94밀리언의 주식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사주 구매를 99밀리언 하고 있는데 94밀리언을 주식 보상하면 사실 주식 숫자가 줄어들진 않겠죠. 물론 경영진과 직원들이 이 주식을 내다 팔지 않으면 자사주 구매 효과는 유지되겠지만 주식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식 보상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줄어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 분야의 에비터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43밀리언에서 28밀리언까지 적자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자, 26년 하반기쯤에는 에비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빌리티 분야, 이 중국 여행객을 잡아야 됩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 되고, 이 여행객들은 일반인들보다 2배씩 모빌리티를 쓰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약간 여행 패턴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동남아에 여행을 정말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귀찮기 때문에 단체 관광을 많이 하죠. 단체 관광을 하면 버스 한 대 불러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브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고 여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랩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중국 여행객, 중국인들이 그랩을 많이 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달 분야의 셀프 광고 같은 경우는 46% 성장했고 11만 9천 명의 사업주가 광고를 내고 있다. 자, 이 분야가 이제 광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 자, 모빌리티도 이 광고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여행객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좀 모를 때 이 모빌리티 광고를 보고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관광 중심으로 이 모빌리티 광고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있고, 우리가 거의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광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랩이 이 광고 수익성에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푸드 딜리버리,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큰 로컬 푸드 매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배달을 시켜주는 이런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귤이 굉장히 단체로 굉장히 대규모 주문을 통해서 싸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할인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그래브 광고를 활용하고 싶다,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뭐 행사 기간, 세일 기간 이런 것들을 그냥 전단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브 지역 광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리테일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광고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큰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그래, 1분기임에도 모빌리티 성장을 보여주면서 회사의 성장성을 입증시켰죠. 자, 에비터 부분의 압도적인 가이던스 개선은 광고, 금융, 고정비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주식 보상 규모와 같기 때문에 어떤 주주이익 개선이 있는지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만약에 주식 보상을 하고도 경영진들이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주가의 우상향에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죠. 동남아의 통신 정보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금융권이 제도화가 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소비자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랩의 성장은 동남아시아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것이다. 딜리버리 모빌리티의 치열한 경쟁 속에 그랩이 앞으로도 높은 매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랩의 주봉인데요. 정말 지난 3년간 이 박스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봉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최초로 자사주 구매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3.6달러의 맥점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영역인 4달러 영역까지 가게 된다면 지나긴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랩은 스펙 합병돼서 계속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틈만 나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나갈 기관들은 다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스펙 합병돼서 보호 예수 기간이 풀려서 나갈 기관들은 이제 다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랩이 앞으로 쭉 성장하길 기대해보고요. 네, 그랩의 다음 영상은 다음 분기 실적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여러분이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 주 1회 이상 그랩의 뉴스와 그랩의 차트 현황, 그래서 맥점이 어디인지, 그래서 손익비 높은 맥점 투자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개선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